안녕하세요, YCDV입니다. 아이폰 16이 한국 1차 출시국이 되면서 이전보다 빨리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도 고민을 하긴 했는데 기능적인 몇 가지와 사이즈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15 프로 맥스도 아직 현역으로는 안 밀리겠더라고요. 또 아이폰은 OS 업데이트가 이전 기종에도 충분히 적용되다 보니 오히려 이번 iOS 18 업데이트가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베타 사용에서 나온 핵심 기능이 아직 적용이 안 된 게 많죠. 다음 18.1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 통화 녹음 기능, 애플에선 영원히 안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애플에서도 통화 녹음 기능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애플의 AI입니다. 챗GPT 사용으로 애플의 첫 AI 스마트폰이 아이폰 16이잖아요. 보통 출시하면서 탑재되는 게 기본인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게 16 구매 유저들의 불만 중 하나죠. 또 국내에선 당분간 반쪽짜리일 것으로 생각되는 게 영어 기준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iOS 18 업데이트로 달라진 부분이 참 많은데요. 체감되는 변화된 부분과 만족스러운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배경화면 커스텀이 다양해졌습니다. 앱을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고 앱의 위젯 형태를 변환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단에 편집을 눌러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고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낮과 밤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모드, 변경하게 되면 화면 전체만이 아닌 앱 자체 색이 변화합니다. 또 틴트 처리됨 같은 경우는 원하는 색상으로 알록달록한 색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어 센터 역시 위젯의 크기 조절이 자유롭게 되고 위치 변경이나 삭제, 추가 등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고 페이지를 추가해서 늘릴 수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위젯들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오른쪽에 제어 항목을 아이콘으로 모아놔서 보기 편해졌고 또 하나 오른쪽 상단에 보면 전원 버튼이 생겼습니다. 아이폰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원 켤 때는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켜지지만 끌 때는 계속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시리만 나오죠. 그럴 땐 물리적으로 볼륨 업 다운을 한 뒤 전원 버튼을 눌러줘야 이런 식으로 끌 수 있는데 버튼으로 쉽게 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앱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기존의 탭 방식 레이아웃이 사라지고 모든 메뉴가 한 화면에 통합된 레이아웃으로 달라졌는데요. 이건 호불호가 좀 나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전 레이아웃이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계산기가 디테일해졌습니다. 기본 계산기 하단에 보면 공학용 계산기로 바로 변환해서 이전엔 가로용으로만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세로로도 공학용 사용이 가능하고 변환 항목을 누르게 되면 환율, 단위 등을 설정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왼쪽 3선을 누르게 되면 히스토리가 돼 있어서 이전에 계산했던 내용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전보다 좀 아쉬운 점은 기본 모드에서 초기화 버튼이 사라졌고요. 왼쪽 상단에 백스페이스 버튼이 생겼습니다. 꾹 누르고 있게 되면 초기화 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버튼이 사라진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엔 이런 식으로 스와이프로 하면 지워졌었는데 이것도 백스페이스 버튼이 생기고 나서는 안 됩니다. 기본 계산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전이 좀 더 손에 익어서 좀 편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로 캘린더와 미리 알림의 콜라보. 캘린더에서 미리 알림을 확인할 수 있고 캘린더 등록 시 미리 알림 항목을 등록할 수 있고 함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들이 많을 땐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 스케줄 관리할 땐 이제는 기본 캘린더로만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메시지 같은 경우는 iMessage 간에 나중에 보내기라는 항목이 생겨서 예약 전송 기능이 생겼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기기와의 호환성을 강화한 ICS 지원으로 디바이스 간 메시징 환경이 어느 정도 좀 개선되었고요. 사파리에서는 집중 방해 요소 차단 기능으로 뉴스레터 가입 창이나 쿠키 허용 팝업 같은 사이트 방해 요소를 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 통신사 할인율도 크지 않고 보통 자급제로 많이 구매를 하실 텐데요. 큰 돈이 한 번에 나간 만큼 요금제는 혜택 많고 저렴한 요금제를 쓰는 게 이득이죠. 알뜰폰 통신사 U+, U 모바일에서 아이폰 전용 요금제가 있다고 합니다. iPit 요금제인데요. 요즘엔 통화나 문자보다는 뭐니뭐니 해도 데이터죠. 동일 일반 유심 요금제와 가격은 비슷하면서 데이터 쿠폰을 추가로 증정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이고 비싼 폰을 사용하면서 걱정되는 건 파손 위험이죠. iPit 요금제는 파손형 보험 결합 상품도 있어서 가격 차이가 일반 요금제와 차이나지 않게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금제는 두 가지로 iPit 라이트와 맥스가 있는데요. 라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 요금제로 LTE는 25,250원에서 38,000원대까지 5G 요금제는 42,100원에서 55,500원까지 있습니다. iPit 라이트의 좋은 점은 최대 20기가까지 잔여 데이터를 보상받는 요금제인데요. 당월 기본 데이터 잔여량이 50% 이상이라고 한다면 2월 10일에 최대 20기가씩 24개월간 지급을 해줍니다. 매달 데이터를 비슷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많이 쓰는 달과 적게 쓰는 달로 갈리는 분들도 있죠. 데이터 이월이 되기 때문에 남은 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용량 관리 면에서는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iPit 맥스 요금제는 라이트 요금제에 플러스 파손형 보험이 포함되는 상품이고요. 가격은 LTE 26,130원부터 33,880원까지, 5G는 42,980원부터 51,380원까지 상품이 있습니다. 라이트와 요금제 차이가 880원 정도? 1,000원이 채 안 되는데 50만원 상당 파손 보험까지 보장이 되는 제품입니다. 이 정도 차이면
솔직히 맥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10월 7일 이후 리뉴얼되는 상품에는 중고폰 가격 보상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규 가입 시에는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서랍, 1개월 이용권과 제 채널 링크 통해 가입 시에는 신세계 상품권 1만원을 추가로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자급제 요금제를 찾으시는 분들께 하나의 정보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이월로 용량 관리와 1000원 이하 추가로 파손형 보험까지 되는 점에서 괜찮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